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레이 조지프 지음, 정재욱 옮김, 아이템북스 출판의 인생은 오늘의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달려있다 입니다. 이 책은 레이 조지프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번역서이다. 원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버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타임 매니지먼트 관계 서적 초유의 고전적 작품이다. 하루가 다르게 바빠지는 사회, 오늘의 현대인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에 쫓기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자기만의 여가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벌어 그 시간으로 보다 즐겁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 활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왜 시간의 활용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뚜렷한 목적, 즉 그 시간으로 뭘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는 시간 활용의 비결을 터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게으른 탓인지 시간 활용법 따위는 찾아볼 생각조차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마련한 시간을 엉뚱하게 써버리기도 한다.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하루 24시간의 활용법을 고안해내지 않는 한 아마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당신은 내일의 시간을 오늘 사용할 수 없고 어제의 시간을 오늘에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의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듯 귀중한 24시간 중 20시간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25시간이나 26시간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모든 일에 여유로움을 맛보며 일을 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겐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오늘 난 하루 종일 뭘 했을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화제가 된 책도 읽고 싶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계획도 실행해야 하고 당신은 이런 푸념들을 한 적이 없는가? 괜히 신경만 곤두세우고 초조해 한 적이 없는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에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어떤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그리하여 하루를 헛되이 보내버리는 일은 없는가? 마땅히 얻어야 할 생활상의 만족과 충족감을 얻지 못해 불만스럽게 여긴 적은 없는가? 이런 일은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상하게도 가장 바빠야 할 사람이 자기 일을 멋지게 해치우고 여유 있게 남을 위해 애쓰거나 여가를 즐기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뉴욕주에 있는 고향에서 동사무소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친구와 함께 의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하며 우리는 많은 후보자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었다. 앤더슨이 괜찮을 것 같아. 그는 아주 한가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한 번도 동사무소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베이커라면 맡아줄 것도 같은데. 그러나 친구는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동사무소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은 안 돼. 바쁜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바쁜 사람이라야 익숙한 솜씨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찮은 일로 떠들어대지도 않을 거고. 왜 그렇지?
라고 나는 되물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런 바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어때? 틀림없이 여러 가지 도움말을 들을 수가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따랐다. 그리하여 나는 미국에서 성공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로부터 그 비결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오늘 일하는 하루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독특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버나드 바룩, 엘리노어 루즈벨트, 노먼 빈센트 빌, 전 뉴욕시장 로버트 와그너 등 나와 이야기를 나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랬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매일 60분씩만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은 반드시 즐겁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거라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당신의 성공을 밝히는 설계도가 되어 직장 업무나 사생활에서 당신을 일보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갖고 있다. 하루란 마치 그 24시간의 자산 중에서 필요한 만큼 시간을 꺼내 쓸 수 있는 은행과도 같은 것이다.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당신의 자유이다. 우리들은 모두 하루 1440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시간을 더 사들일 수는 없다. 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제 몫의 시간이 남보다 적은 것은 아니다. 작가 아놀드 베레트는 이런 충고를 한 일이 있다. 돈은 시간에 비하면 손에 넣기가 쉬운 것이다. 일정한 수입으로 살기가 곤란하다면 좀 더 일을 많이 해서 벌면 된다. 빚을 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시간의 세계에서는 부자가 따로 없다. 당신은 매우 귀중한 일용품을 함부로 낭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어진 시간이 깎이는 건 아니다. 반면 시간은 마음대로 빌릴 수도 없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오늘 쓸 수는 없다. 내일은 내일을 위해서 오직 남겨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다음 시간을 지금 사용할 수도 없다. 그것 또한 그때를 위해 남겨진 시간인 까닭이다. 다음에, 다음 날, 다음 시간은 고스란히 당신을 위해 남아있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매 시간마다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마 8시간, 즉 480분은 잠을 자는데 쓰고 있을 것이다. 다른 8시간은 그날의 노동에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8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자유 선택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8시간은 실제로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다. 항상 바쁘기만 한 생활을 여유있고 느긋한 것으로 바꿔줄 만큼 효과적인 시간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신의 근심을 없애줄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 활용의 비법이다. 가령 하루에 60분 정도의 시간을 요령 있게 짜내기만 한다면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취미와 휴식을 찾을 기회나 인생을 즐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당신은 왜 시간을 벌고자 하는가? 시간 활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왜 시간의 활용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뚜렷한 목적, 즉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간 활용의 비결을 터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작가 데드말로는 우리들이 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날만큼은 다채롭고 재미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시대는 없다. 여행, 연회, 독서, 정원 가꾸기, 연극, 음악 감상, 세계 일주 여행,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취미를 넓히고 교양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가 해보고 싶어 꿈까지 꾸었던 것이 실제로 부딪혀보면 너무나 막막해 보인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그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다음 주에 해야지, 내달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하루 24시간의 활용법을 고안해내지 않는 한 아마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을까?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데 하루 24시간에서 매일 60분씩 시간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매 순간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을 뜻한다. 같은 시간이라도 멍청하게 보내는 것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의 저자 도널드 레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1톤의 강철 덩어리를 운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고 차를 능숙하게 운전하려고 늘 신경을 쓰며 전등을 더 밝게 하기 위해 반사경 사용법 따위를 연구하지만 우리들 자신의 능률을 높인다든지 재산을 늘리거나 보관하는 일에 관해서는 시간이나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 요령을 터득하기만 하면 곧 그것을 보다 신속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능률 연구가 메리 캔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의 시간을 훌륭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이건 사업 아닌 것이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만약 당신이 일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생활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당신 역시 현재보다도 훨씬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매일 1시간씩 여유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번다면 일주일에 7시간, 1년이면 365시간, 당연히 45일분에 해당하는 특별한 시간이 생기게 된다. 이 시간은 남을 위해 쓸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될 취미나 오락에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재의 일에 숙달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가족을 위해서나 자기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시간은 끊임없이 사라져간다. 아무도 시간을 탱크에 저장해 둘 수 없다. 시간을 찾아내고 긁어모아 촌각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단 20분 혹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의 절약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부인은 시간을 절약하는 비결로 다음 3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첫째, 시간을 낭비하는 쓸모없고 시시한 일들을 없앨 것. 둘째, 시간이 걸리는 일은 뒤로 미루고 간단한 일부터 요령 있게 재빨리 시작할 것. 셋째, 2-3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익힐 것. 나는 루즈벨트 부인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전문 능률 연구가에게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랬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의 75%를 예상이 어긋나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일에 소비하고 있지요. 발명가 중에는 재래의 기계를 겨우 3%나 10% 정도만 효과적으로 개량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많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좀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물론 기계와 인간을 한데 묶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사이에는 물론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되도록 줄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시간을 얻는 데 있어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일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되도록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다시 말해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다. 군 일을 없애고 촌각을 아껴 일한다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공장 기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직업을 맡게 되면 먼저 그 작업을 주의 깊게 검토한다. 정확한 판단이 정해지지 않는 한 결코 일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이라면 미친 듯이 일해도 못할 일을 그들은 실제로 해내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 일을 힘들이지 않고 완성하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에서 쓴 내용은 그러한 원리와 활용법에 관해서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완수하려고 자신을 단련한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과 기술을 찾아내는 일이 이제부터 하게 될 나의 과제이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저명 인사들이 모두 그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모순되는 일조차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나 반드시 효과적일 수는 없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서로 비교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각 페이지에 있는 아이디어를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보라.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하루 일에 맞추어 한 가지씩 연구해 보라. 연필을 손에 들고 의문점을 메모하고 그 해결책을 써보라. 당신이 반발을 느끼는 점이나 감탄하게 되는 부분, 또 각 페이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세밀하게 기록을 하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유익한 방법을 짜내는 데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나 자신에게 잘 응용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한 다른 방법을 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고정된 도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무 운영 기술은 동사무소 일에도 알맞고 가정을 규모 있게 꾸려가는 일과 직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 남이 사용한 방법에 관해 읽었을 경우에는 항상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책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간 전략법을 실행해 본다면 반드시 그것들은 실제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실행이다. 그것은 당신이 타이핑을 배우거나 요리를 만들고 물건 파는 일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배우기보다는 익숙해져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다. 이 책은 당신의 캐캐묵은 관념 몇 가지를 버리게 할 것이다. 우리들은 낭비가 많고 시대에 뒤진 방법이나 낡은 수단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도
왜인지 그것을 하려 들지 않는다. 이 낡은 관념 때문에 당신은 일을 간단히 그리고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게을러서가 아니다. 오히려 민첩해야만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힘 대신 머리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만큼 지혜롭다는 증거이다. 간단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일 역시 즐겁게 되는 법이다. 언제나 변화 없고 지루한 일일수록 그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다. 재미도 없는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배우라. 즐겁고 대담한 생활 태도를 취하라. 언제나 일이 있어서 흥미의 중심이 될 것을 찾아보고 그 일을 한층 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하든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잘 짜여진 예산안과 철저한 절약 방침으로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옷과 자동차 등을 살 수 있듯이 하루의 시간에 대한 적절한 예산안을 작성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멋진 생활과 인생의 참된 기쁨을 즐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줄 것이며 쫓기는 듯한 일상의 압박감을 없애고 당신에게 자유와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나 곧 통용되는 기존의 법칙으로서 권장하는 바는 아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그 귀중한 시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최상의 컨디션일 때 일할 것. 오늘 아침은 쏜살같이 일이 빨리 된다. 무슨 일이든 평소의 절반 시간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일의 능률이 오른 것이 심리적인 것에 연유하는지 아니면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인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실은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개는 심리적 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시간에는 능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어떤 시간에는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법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언제가 자신의 최고 시간인가를 상세하게 검토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수면에 대한 전문가여 불면에 대한 연구가로서도 유명한 시카고 대학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나다니엘 클라이언트먼 박사는 체온계를 이용하여 아침에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대개 일하는 사람의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보통 사람의 체온은 약 36에서 37도씨이다. 그리고 완전한 건강체일지라도 하루에 1도 정도의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자고 있는 동안에는 낮고 깨어 있는 동안은 높다. 이른바 신진대사작용으로 신체가 산소를 태우는 이를테면 신체라고 하는 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온 변화의 형태는 일의 능률이나 정신의 건강, 행복감의 변화와 일치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들은 결국 다음의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한다. 첫째, 아침형의 사람은 난로를 뜨겁게 하여 불이 잘 타도록 준비를 갖추고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형의 활동력은 정오 무렵에 절정에 달하며 오후부터는 차차 냉각되어 밤이 되면 하루 동안의 일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다. 둘째, 저녁형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오전 중은 활기 없이 불쾌하게 보낸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발랄해지고 활기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갈수록 차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
저녁형인 사람이 밤늦게까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무렵 아침형인 사람은 이미 잠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급박계형은 양쪽의 장점을 함께 지닌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형의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한낮에 한번 냉각되지만 밤이 가까울수록 다시 타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분류에 따라 자기의 형을 알았다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발견하는 일은 의외로 쉬울 것이다. 당신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최고의 시간에 집중시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속도를 너무 오랫동안 낸다면 두뇌와 육체, 양쪽을 무리하게 쓰게 되어 도리어 일의 속도와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독자적인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이다. 사업가는 물론 노동자, 주부, 학생, 사무원 할 것 없이 모두 어떤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 아주 어려운 계획표도 있겠지만 간단한 계획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계획표를 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